아니, 아버지 갑자기 결혼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같이 한국에 다시 이민 가시겠다고요? 정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그동안 우울증에 힘들어 하셨거든요. 제가 옆에서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지인에게 소개받은 한인 시니어센터에 모시고 갔어요. 거기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도 보내시고 운동도 하시고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분들도 만나시라고 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버지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거든요. 집에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줄어들고 시니어센터에서 만난 분들과 바둑도 두고 한국 노래도 부르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가 시니어센터에서 만난 여자분 이야기를 자주 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분인 줄 알았거든요. 오늘 김 여사님이 김장 담궈 주셔서 수육에 한잔했다. 김 여사님이 한국에서 살 때 어떤 일을 하셨다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점점 그분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외로우셨던 차에 좋은 친구분을 만나셨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분을 저녁에 우리 집으로 초대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버지 친구분이니까 한번 뵈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녁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분과 함께 오시더라고요. 김 여사님은 65세 정도 되어 보이셨어요. 아버지보다 한 8살 정도 어리셨던 것 같아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말씀도 점잖게 하시고 제게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딸아, 아빠가 김 여사님과 결혼하려고 한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결정을 하셨다니요. 김 여사님은 옆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딸이 싫어할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일단 아버지,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도 나이가 많고 혼자 있기 싫다 이제는. 김 여사님도 혼자 사시니까 같이 살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김 여사님이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시니어센터에 가고 저녁에도 같이 드시고 때로는 우리 집에서 주무시기도 했어요. 완전히 동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던 중 우려했던 일이 터졌어요. 어느 날 김 여사님이 우리 한국에 가서 살까봐 어떨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도 좋겠다. 미국 생활이 답답했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버지, 갑자기 한국에 가시겠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김 여사님이 한국에 집이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30년 넘게 사셨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가시겠다니요. 그것도 2년도 안 된 사이에 만난 여자분 때문에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재산 문제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김 여사님과 함께 은행에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 통장을 들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불안해서 아버지께 은행에 무슨 일로 가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김 여사님이 한국에 집을 사는데 도움을 좀 달라고 하셔서 같이 좀 봤다. 제가 그럼 아버지 돈을 김 여사님께 드린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도와드리는 거지.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와 평생 모은 돈을 겨우 2년 사귄 여자분한테 주신다니요. 그래서 아버지께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결혼도 제대로 안 하셨으면서 돈부터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김 여사님과 결혼할 거고 한국에 가서 살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혹시 아버지 재산을 보호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일단 제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신 후에 재혼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발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행히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으셨으니까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하셨어요.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우선 시니어 재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혼전계약서라고 하시더라고요.
prenuptial agreement라고 하는데 이걸 작성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혼전 재산이 상당히 있으실 텐데 결혼 후에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자나 수익까지도 공동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혼하거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혼전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 구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집, 예금, 투자 자산 등을 명확히 아버지 개인 재산으로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만약 아버님이 한국에 부동산을 구매하시려고 한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명확히 해두셔야 해요. 아버님의 혼전 재산으로 구매한 것이라는 증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은행 계좌 문제였어요. 변호사님은 공동계좌를 만드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생활비용 정도는 공동계좌로 관리하더라도 주요 자산은 개인계좌로 따로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그리고 POD, 즉 Payable on Debt를 설정해서 만약 아버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돈이 자동으로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미리 지정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자산 관리였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IRA나 400일 같은 은퇴계좌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수익자가 돌아가신 어머님으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바꿔야 해요. 그리고 새로 결혼하신다고 해서 자동으로 새 배우자가 수익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버님이 원하시는 분으로 정확히 지정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세금 문제였어요. 변호사님은 결혼하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정해두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부부 공동신고를 하면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세금 문제나 빚이 있다면 별도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속 계획이었어요. 이 부분이 제가 가장 걱정하던 부분이었거든요. 아버님이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리빙 트러스트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재혼 가정에서는 상속 갈등이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자녀와 새 배우자, 그리고 새 배우자의 자녀들까지 얽혀서 정말 복잡해질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특히 강조하신 것은 의료임장과 재정임장이었어요. 만약 아버님이 판단 능력을 잃으시게 되면 누가 의료 결정을 하고 재정 관리를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셔야 해요. 이런 준비가 없으면 새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증여 관리였어요. 아버지가 김 여사님께 돈을 주신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연간 증여 한도가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한 사람당 19,000달러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 주시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금액을 주실 때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시고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해요. 일곱 번째는 해외 자산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한국에 부동산을 사시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중요하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자산을 가지면 신고 의무가 있어요. FBAR 폼 8938 같은 것들을 매년 신고해야 하고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큰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한국 부동산의 경우 임대소득이 생기면 양쪽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재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시니어 재혼의 경우에는 서로의 재산, 자녀, 건강 상태 등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법적, 재정적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변호사님과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와 김 여사님이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김 여사님의 아들이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어머니가 미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는데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김 여사님도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께 변호사님께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하시더니 점점 심각하게 들으시더라고요. 특히 혼전계약서 이야기를 하니까 김 여사님도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김 여사님도 본인 재산을 보호하고 싶으시겠거니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김 여사님이 급하게 결혼하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보자고 의견을 모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법적인 준비부터 제대로 해보자고 하셨어요. 지금은 아버지와 김 여사님이 함께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가기로 하셨어요. 혼전계약서도 작성하시고 각자의 재산 상황도 정리하시기로 했고요. 한국 이주 계획도 일단 보류하시고 미국에서 함께 생활해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기로 하셨어요. 물론 아직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김 여사님과 정말 잘 맞으실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재정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조금 안심이 돼요. 변호사님께서 시니어 재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인데 그 신뢰는 투명한 소통과 철저한 준비에서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처음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 지속되려면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한 거죠. 요즘은 아버지와 김 여사님이 차근차근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계세요. 김 여사님의 재정 상황이나 건강 상태, 그리고 서로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천천히 정리해 나가고 계시고요. 가장 다행인 것은 아버지가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혼자 내리지 않으신다는 점이에요. 저와도 상의하시고 변호사님과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조언을 구하세요. 시니어 재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혼은 현실이에요. 특히 나이가 드신 후의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혼전계약서 작성, 재산 정리, 상속 계획, 세금 문제 등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준비가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오래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드려야 하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만 반대하지 말고 법적, 재정적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인 것 같거든요. 아직 아버지와 김 여사님이 언제 결혼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결정이 어떻게 나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이 덜해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시니어 분들의 재혼 충분히 가능하고 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철저한 준비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